네, 안녕하세요.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바로 퀴즈 보겠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지금? 자, 보세요. 자, 이 다음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묶은 것은, 또 갑자기 역사 공부하는데 웬 또 지도 문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죠? 좀 당황스러우시죠? 자, 일단 보기 볼게요.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하였다. 축척. 백리척 사용하였다. 니은 심리마다 눈금이 표시되어 있다. 그죠? 디귿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의 표시가 정밀하였다. 리을 5개의 주요 도와 2개의 군사구역인 양계로 나누었다. 자, 그러면 요거 좀 지도에 관한 퀴즈가 되는데요. 정말 이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좀 어디 가잖아요. 그런데 옛날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옛날에는 이렇게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았겠죠. 그래서 궁금증이 한번 생기는 거죠. 옛 지도를 들고 오늘날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요거 한 번쯤 시도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옛 지도를 들고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알려진 우리 옛날 지도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10개? 좀 더 쓰세요. 100개? 하하, 참 이렇게 손들이 작으셔서요. 무려 1200개가 넘습니다. 1200개. 엄청나죠? 자, 그거 다 볼 수는 없고요. 아주 대표적인 지도 몇 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그 시기별로 한번 볼 텐데, 먼저 초기 지도, 조선 초기 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지도를 왜 만들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돼요. 아시죠? 자, 새로운 왕조 조선이 건국되면서 조선 초기에는요, 정말 많은 지리적, 지역적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이 조선 건국의 주역들은요,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고 새로운 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의 지역 구조망을 만들기 위해 행정구역을 개편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고려시대 때 5도 양계에서 조선하면 8도. 자, 그렇다면 상세하고 정확한 지도와 지리지, 그러니까 지리지라고 하는 건 이제 책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자, 게다가 고려시대에 비해 중앙 집권 체제가 더욱더 강화된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 체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앙에서,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중앙에서 지방의 어떤 그 소식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각 지역과 각 지역의 어떤 주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중앙에서 정말 이 손금 보듯이 지방의 소식을 알려면 각 지방의 어떤 소식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배경,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이런 배경이 바로 지도 제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 지도를 그냥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중앙에서 조선을 건국한 그 지배층들이 지방을 확실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그 지방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지도 만들었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결론, 지도는 지방을 통제하려는 중앙 집권 정책의 일환이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통제를 하려는 지방에 누가 있냐고요. 이걸 아셔야죠. 바로 사족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그렇다면 이제 조선시대 역사를 한번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선 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 도, 전을 중심으로 한, 그죠? 사대부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었어요. 조선 건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죠. 누굴 대표로? 정몽주. 정몽주를 대표로 하는 사대부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요. 어디로 내려갑니까?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아하, 이러면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자신들의 건국에 반대했던 지방으로 내려간 정몽주 계열의 그 사족들을 감시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들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족들이 갖고 있는 유향소, 서원, 향약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알 필요가 있어서 지도를 만든 겁니다. 자, 지도를 보면요, 군과 현이 정말 정교하게
군현, 지금의 동네 이름들이에요. 예, 지금 동네 이름들. 그런 군과현이 아주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지방에서 누가 대든다 싶으면 저 지도 가져와 봐라, 또는 지리지 가져와 봐라. 여기 지금 누가 사느냐, 여기 사는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거 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도하고 지리지를 만든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태종 집권기인 1402년 이회가 이 조선 팔도도를 그렸고요. 그로부터 석 달 뒤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를 만듭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네, 공부할 때 참 스트레스 많이 주는 그런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거 굉장히 길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접할 때는 이걸 외우려고 하면 외워집니까? 혼일강리 역대 국도. 저야 지금 뭐 전공을 하니까 외우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땐 꼭 한자를 한번 해석을 해보시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해석하면요, 온 세상을 아울러서 만든 지도, 온 세상을 아울러서 만든 지도는 뭐예요? 어떤 지도죠? 세계지도, 세계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한마디로 해석하면 세계지도입니다. 예. 자, 이게 1402년에 그려진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도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게요,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최고는 베스트 그 의미가 아니고요,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1402년 제작된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의 원본은요, 국내에 없고요. 임진왜란 중에 이 가토기요 마사가 일본으로 가져가서 진짜 정말 다 가져가. 현재 일본 그 류코쿠 대학 그 도서관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 원본을 에도 시대에 그 본뜬 그 복사본, 역시 그 일본의 그 덴리 대학에서 보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 보려면 일본 가셔야 돼요. 네. 자, 재미있는 거 뭐냐면,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그러니까 항상 제가 우리 문화에서는 여러분들 찬찬히 뜯어보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찬찬히 뜯어보면 많은 이야기를 저희한테 걸어와요. 자, 보세요. 이게 세계지도입니다. 세계지도로 보이세요? 뭐예요, 선생님, 저게? 근데 잘 보면 있을 게 다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저쪽에, 네, 지금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아프리카 지금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도 있네요. 저 위에 찌그러져 있지만 유럽도 있어요. 네, 참 작게 그려져 있네요. 근데 반면 중국 어때요, 여러분들? 와, 이야, 크다. 가운데 아주 뭐 거대한 땅덩어리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아니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중국 거의 절반 됩니다. 그죠? 이 버금가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 아래쪽에 여러분들 이만큼 보이죠? 여기가 일본. 그러니까 이 세계 지도는 여러분들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사상이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화사상. 이게 지금 딱 대놓고 딱 나타난 것이죠. 중국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고 지금 그린 세계 지도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엄청 크게 그렸다. 이건 또 한편으로는 자주적인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있을 건 다 있어요. 그죠? 있을 건 다 있는데 현재 그 세계 지도와 비교해서 조금 유독 다른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도예요, 인도.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그죠? 언뜻 이게 생략된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중국 서쪽 옆에 지금 보이시죠? 윤곽이 보여요. 그리고 축국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축국.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인도가 이렇게 대륙에 붙어 있는 것처럼 표기된 거는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고대 그리스의 지도학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세계 지도를 보면요, 인도가 마치 원래 이제 반도 이렇게 쭉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아니, 그 대륙의 일부처럼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도의 영향을 받은 아라비아 지도에도 인도가 대륙의 일부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의 세계 지도가 아라비아로 전해지고, 아라비아의 지도가 다시 중국을 거쳐서 600년 전 조선에 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와, 그러니까
이 세계 지도 하나에도 말 그대로 세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 먼 그리스도 출발해가지고 그 영향이 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바로 이곳 조선까지 오고 있다. 야, 그러니까 이 세계 지도 안에 그 세상의 그 어떤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 아, 그렇구나. 혼일강리 역대 시대에 왜 인도가 저렇게 대륙처럼 표시되어 있을까? 아, 저쪽 그리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물이구나. 하나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의 또 다른 특징 한번 보세요. 뭐가 있어요, 지금? 사각형이죠, 사각형. 예, 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그러면 조선은 왜 이런 세계 지도를 만들었을까요? 자, 이 지도 아래쪽에 있는 글을 한번 보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알 수 있다. 대개 지도를 보면 그 지역의 멀고 가까움을 알게 되니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바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도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실제와 똑같이 그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고요. 그런 의미 없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라를 다스리거나 글을 읽을 때 참고할 지명, 그런 지명들을 지도에 모아놓은 거죠. 예, 모아놓으려는 것, 이게 본래 본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지도를 왜 저렇게 현실성 없이 그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지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실용적 목적에서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계가 아닌 우리나라 팔도, 이게 지금 이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이제 세계 지도니까 이거 말고 우리를 그린 팔도를 그린 지도는 뭐가 있을까요? 동국지도는요, 조선 전기를 정말 대표하는 지도거든요. 동국지도를 만든 그 정척이라는 사람은요, 풍수지리를 잘 아는 그 직원과 함께 정말 전국을 누비면서 실측을 했는데, 삼각산 그 보현봉에 올라가서 서울의 산과 물길을 보고 자세히 그렸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분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게 직접 가서 바라보고 그걸 옮겨놓고 이제 박수 제가 쳐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의 열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동국지도 그리는데 걸린 시간 얼마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자신의 삶 중에서 10년, 이 10년을 돌아다니면서 실측을 하면서 그 보완을 하면서 지도를 그려 놓았다. 대단하신 분 같아요, 정말. 이 1454년부터 이 지도를 편찬하기 시작해가지고 1463년에 비로소 완성된 겁니다. 이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은 이 오늘날의 윤곽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정확한데요. 북쪽 지방, 이 북쪽 지방이 좀 납작하게 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동국지도는요, 안타깝게도 남아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동국지도의 모습을 헤아릴 수 있는 지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종 때 율곡 이의를 비롯한 12명이 참여해서 이 만든 전국지도가 바로 조선 방역지도입니다. 자, 이 조선 방역지도는요, 이 동국지도를 토대로 만들어졌는데요. 가로가 61cm, 세로가 132cm. 그러니까 1m가 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로를 본다면 한 요 정도 제 키보다는 좀 작은 어떤 그런, 하지만 꽤 큰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3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존하는 우리나라 지도 중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을 그린 그 지도 중에는요,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아셨죠? 조선 전기의 지도 쭉 봤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었다? 중앙 집권 강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지역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는 어떨까요? 조선 후기 제작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는 여러분들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즉 상업이 발달합니다. 조선 전기는 주로 어떤 그 자영, 스스로 이렇게 자작하는 어떤 그런 상업이 발달하지 않은 어떤 그런 시대였다면 조선 후기는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업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인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교환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돌아다녀야 돼요. 이제 돌아다녀야 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저 지금 여기 왔거든요. 여기 와야 되는데 주소 하나 띡 저한테 주더라고요. 찾아오래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도가. 그래야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각 지역에서 잘 팔리는 물건은 뭐고, 또 여관은 또 어디 있고, 뭐 이런 실용적인 정보, 이런 것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운전을 하고 저도 지금 이렇게 오다가 기름이 떨어졌네? 아, 근데 내비게이션에 주유소 어디 표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실용적인 정보도 담아야 될 겁니다. 바로 1757년 정상기가 동국 대지도를 그립니다. 자, 그동안의 어떤 그 지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쉬움을 뛰어넘은 최초의 지도라고 볼 수 있죠. 정상기의 동국 대지도. 자, 이 정상기가 처음 이 지도를 만든 이후에 그 후손들이 4대에 걸쳐가지고 더욱 정교해지고 정말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요, 지도를 완성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정말 4대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만든다? 대단한 집안인 것 같아요.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조선에서도 정말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인데, 자, 이 지도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일단 동쪽, 남쪽, 그 서쪽의 그 윤곽선은 뭐 지금과 거의 비슷하죠. 그죠? 요거 무슨 기법으로 이렇게 쓴 걸까요? 지금은 사실은 그 위성에서 그냥 찍어버리잖아요. 찍어버리니까 정확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안 되는데 과연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이런 걸 한 걸까요? 바로 백리척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백리척이 뭐냐면요, 그 실제 지형의 그 험난함과 평평함을 따져가지고요, 거리를 다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했냐면, 평야는 1000리를 1척으로 삼았고요, 산은 험한 정도에 따라서 120에서 130리를 1척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동국 대지도는요, 최초로 축척을 표기했기 때문에 아주 유사하게 지금의 어떤 그 우리 한반도의 모습과 유사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최초로 축척을 썼다는 것에서 바로 정상기의 동국 대지도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겁니다. 당시 영조가요, 이 동국 대지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70평생 이 백리척을 쓴 지도는 처음 본다. 우리 지형에 딱 맞는 지도다. 그러니 정상기의 지도를 모범으로 삼도록 하라. 이런 영광이죠. 정상이 아마 이런 내용을 이제 딱 직접 들었으면 아마 영광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이 동국 대지도 이후로 이 조선의 지도는요, 모두 백리척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또 유명한 지도가 나오죠. 바로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입니다. 자, 이 대동여 지도는요, 정말 가장 정밀하고 가장 편리한 지도입니다. 뭐 넓다는 종이를 이렇게 둘둘둘둘 말을 수도 있고요, 또는 차곡차곡 접어가지고 한 권의 책처럼 만들 수도 있죠. 손에 잡히는 그런 책이 22권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장 한 장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림으로 그린 건 아니고요, 목판으로 팠다는 거, 요거 목판으로 파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또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이 대동여 지도를 잘 보시면요, 가장 눈에 띄는 굵은 선 보이시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요게 바로 우리나라 산줄기예요. 그러면 굵은 선 말고요, 가늘고 왜 구불구불한 이 선 보이시죠? 요건 뭘까요? 요건 강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러면 눈금과 부호들도 보여요. 이 길에는 점 표시가 있네요. 꾹꾹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여기 점 꾹, 저기 점 꾹, 이런 걸 보면 제가 얘기했죠. 조선 우리 할아버지들 꼼꼼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대충 대강 이런 거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점과 점 사이가 10리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두 칸은 몇 리일까요? 20리. 5칸이면 몇 리일까요? 50리. 10칸이면 100리. 이걸 지금 나타낸 거예요. 이 점은 일정한 간격으로 찍은 건 아니고요, 평지에서는 넓게
산에서는 좁게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이거 좀 좁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죠? 좁네? 길이 험난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만 보고도 다음으로 앞으로 이제 이게 길인데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칸에 있는 점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 이런 모르면 거예요. 지도만 보고도 이제부터 내가 갈 길은 험난한 길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도를 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완전 내비게이션이지 뭐. 그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지리 정보가 잘 표시되어 있어서 대동여 지도만 있으면 지금도 웬만한 큰 길은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지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대동여 지도는요, 길 찾는데 요긴한 데만 쓰인 게 아니라요. 자, 지도 잘 보세요. 그러면 네모도 보이고 또 이 동그라미 같은 기호들도 있는데 요거 뭘까요? 네모는요, 네모난 표시는 진보라는 군사시설이 있는 곳이에요. 네. 군사시설은 여러분들 피해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여준 정부란 얘기죠. 그죠? 네. 동그라미는 뭘까요? 이거는 읍치라는 지방 도시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선시대 상인이다. 그러면 네모난 곳을 찾아가셔야 될까요? 동그란 곳을 찾아가셔야 될까요? 아니, 네모난 데 군사지역 가셔가지고 무슨 물건을 파시겠다고. 동그라미 가셔, 동그라미. 거기서 가야 이제 물건을 팔 거 아니에요. 그죠? 동그라미고 가운데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이건 뭐냐면요. 말을 받고 타는 역참이 있다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동여 지도에는요, 그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역참, 지방도시, 이런 중요한 시설물에 관한 정보가 아주 빼곡하게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호 같은 경우는 현대 지도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참 이 조선시대 이 지도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부호, 본질적으로 같잖아요. 참, 같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찬찬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느끼는 그 감정 뭐냐면, 같구나.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같구나.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 옛 문화재를 이질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1898년에 일본군이 그 조선을 침략하려고 몰래 지도를 만든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무려 60명의 전문가들이 정말 300명의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조선 지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 대동여 지도를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지도를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든 다음에 뒤늦게 대동여 지도를 발견한 거예요. 뭐야? 자기들이 그렇게 최고의 그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만든 그 지도와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 대동여 지도가 참 대단하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이 좀 하나 있죠. 이게 어렸을 때 위인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김정은은 이 대동여 지도를 만들 때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만들었다더라 라는 이야기. 김정우가 정말 과연 그랬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잘못돼서인데,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고요. 당시에 이미 여러 종류의 지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 우리 봤잖아요. 그 엄청, 조선 방역 지도도 있었고, 그죠? 지리와 풍속을 조소한 그 지리서, 대표적인 동국여지승남,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기존에 있던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짜맞춰가지고 하나의 정확한 지도를 완성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쪽은 약간 좀 부족한데? 라고 하면, 그 마을에 직접 가가지고 답산했겠죠. 그죠? 근데 막 전국을 막 다 돌면서 막 이걸 라인 하나 돌고 와서 또 라인 하나 이렇게 근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시간이 걸리니까요. 네. 자, 이렇게 대동여 지도는요, 김정우의 어떤 그 열정, 이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만든 그 열정에 의해서 만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묶은 것은, 이 지도가 뭐예요? 대동여 지도죠. 그럼 대동여 지도에 대한 설명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하였다? 뭐예요? 최초로 백리척 사용한 지도는 영조가 이거 최고네 라고 극찬했던 정상기의 동국 대지도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 십리마다 눈금이 표시되어 있다. 그죠? 평지길은
일정한 간격, 좀 험지길은 좀 더 짧게 대동유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의 표시가 정밀하다. 역시 대동유지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전국을 5개의 주요 도와 2개의 군사구역인 양계, 5도 양계대 이거는 고려시대의 행정구역이잖아요. 그죠? 조선 8도니까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퀴즈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고른 2번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조선 초기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하는 그 세계 지도에서부터 조선 전체의 모습을 담은 조선 전도까지, 대표적인 게 이제 대동여 지도였죠. 네,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서 대동여 지도까지. 정말 이 조선시대의 지도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정호는 지도를 편찬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 변방 요새에 유리하고 불리한 곳, 전쟁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수령들은 맡은 지역에 뒤섞여 있는 것, 산과 못에 우거지고 숨겨진 것, 그리고 농사짓고 누에치고 샘물을 쓰는데 유리한 것과 백성들의 풍속이 다스려지는 것을 모두 알아야 한다. 백성들은 여행하고 왕래하는데 무릇 수로나 육로가 험하고 평탄한가를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지도는 통치자부터 백성까지 모두를 위한 것이란 거죠. 자, 이 지도에 담겨있는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세계와 국토에 대한 인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우리가 사실 공부를 할 때 지도 참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외우려고 하니까 느낌이 잘 안 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이게 조금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신기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옛날 사람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 역시 옛사람들과의 소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